고요한 밤입니다. 지금 당신의 방을 채우고 있는 어둠 저 너머 창밖의 하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저 반짝이는 점들 하나하나가 품고 있는 비밀, 그리고 그 점들 사이에 끝없는 어둠이 감추고 있는 미스터리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답을 찾아 헤맸지만 우주는 여전히 가장 위대한 비밀의 수호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굳게 닫힌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어보려 합니다. 과학자들조차 잠 못 이루게 만든 우주의 가장 기묘하고 섬뜩한 미스터리 50가지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머릿속을 비우고 편안히 호흡하며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에 온전히 몸을 맡겨보세요. 이 여행의 끝에서 당신은 가장 깊고 평온한 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실상 무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천억 개의 별을 품은 수천억 개의 은하, 그 광활함 속에서 인류의 지식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뉴턴의 법칙으로 행성의 궤도를 계산하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시공간의 휘어짐을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거대한 퍼즐의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고대인들은 별을 보며 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었고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허블과 제임스 웹 같은 우주 망원경은 우리의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우주의 맨얼굴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늘어날수록 우주는 더 많은 질문을 던져옵니다. 우리가 발견한 법칙이 통하지 않는 영역, 우리의 이해를 비웃는 현상들, 이것들은 단순한 변칙이 아니라 어쩌면 우주의 더 깊은 진실을 가리키는 이정표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정표들을 따라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가장 위대한 수수께끼들을 하나씩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는 하룻밤 사이에 별 전체가 사라져버린 사건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수십억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내던 거대한 항성. 매일 밤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을 통해 확인하던 익숙한 빛이었습니다. 그 별은 우리 태양보다 수십 배는 더 크고 밝았으며 그 주변을 맴도는 행성들이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천문학자는 늘 있던 그 자리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젯밤까지 분명히 존재했던 별이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끄기라도 한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보통 별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초신성 폭발이라는 거대하고 화려한 마지막 불꽃을 터뜨립니다. 그 전에는 수만 년 동안 아름다운 성운으로 남아 우주에 자신의 마지막을 알리죠. 혹은 서서히 식어가며 백색 외성이나 중성자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별은 아무런 예고도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폭발의 섬광도 서서히 사그라드는 빛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암흑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죠. 과학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수십억 톤에 달하는 거대한 별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실패한 초신성 이론입니다. 별이 붕괴하여 블랙홀이 될 때 어떤 이유에선지 폭발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되지 못하고 중심부에 갇혀버려
별 전체가 소리 없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소리 없이 먹이를 삼키는 것처럼 말이죠. 또 다른 가설은 훨씬 더 기묘합니다. 바로 다이슨, 구체 다이슨 스피어의 완성입니다.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자신들의 항성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1%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별 전체를 거대한 인공 구조물로 완벽하게 감싸버렸다는 상상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패널을 닫는 순간 우리에게 보이던 별빛은 영원히 차단된 것이죠. 어느 쪽이 진실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밤하늘은 영원불변의 풍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멀리 어딘가에서는 별 하나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고요한 소멸 앞에서 우리는 우주의 예측 불가능함과 거대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죽었지만 계속해서 빛을 내는 섬뜩한 좀비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주에서 죽음은 끝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별의 죽음은 보통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초신성 폭발은 새로운 별을 만드는 재료를 우주 공간에 흩뿌리고 남은 핵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어 새로운 물리 법칙의 무대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규칙을 거스르는 별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별을 좀비 별이라 부릅니다. 이 별은 분명히 초신성 폭발을 통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그 폭발의 흔적과 잔해를 관측할 수 있죠. 이론적으로 이 별은 이미 죽어서 차가운 잔해가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이 별은 죽은 후에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밝은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밝기는 일반적인 초신성보다 훨씬 더 밝고 오래 지속됩니다. 이것은 마치 심장이 멈춘 시체가 다시 일어나 걷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좀비 별의 에너지원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가장 소름돋는 가설은 마그네탈라는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그네타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으로 중성자별의 한 종류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죽은 별의 중심에 남은 것은 평범한 중성자별이 아니라 초고속으로 회전하는 거대한 마그네타였던 것입니다. 이 마그네타는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기장을 이용해 주변의 폭발 잔해들을 다시 끌어모으고 그것들을 엄청난 에너지로 변환시켜 빛을 내뿜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즉, 별은 자신의 시체를 연료 삼아 다시 불타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죽음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별, 그 모습은 얼마나 처절하고 기괴할까요? 또 다른 이론은 이 현상이 사실 두 번의 폭발, 즉 짝불안정성, 초신성, Fire Instability, 슈퍼노바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아주 무거운 별이 죽을 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폭발하며 첫 번째 폭발의 잔해와 두 번째 폭발의 충격파가 만나면서 엄청난 빛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느 이론이 맞든 좀비 별은 우리에게 우주의 죽음이 얼마나 다양하고 기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끈질긴 빛은 마치 죽음을 거부하는 마지막 절규처럼 차가운 우주 공간에 영원히 메아리치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에는 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는 진공 상태라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배우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전파나 플라스마 파동의 형태로 우주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녹음된 정체불명의 포효는 가장 기이한 소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은하 미리나의 중심부에는 궁수자리 A스타, 사기타리웃 A라고 불리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이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400만 배에 달하며 은하 전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중력의 주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은하 중심부를 향해 전파 망원경을 돌려 그곳에서 오는 신호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환했을 때 그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경소음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깊게 울려 퍼지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어떤 특정 천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은하 중심부의 광대한 영역 전체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소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수많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별들이 내뿜는 전파가 합쳐져 만들어진 소리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소리의 패턴과 강도는 그런 단순한 설명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기묘했습니다. 소리는 불규칙적으로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했고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거대한 숨소리 같기도 하고 혹은 거대한 기계가 내는 불협화음 같기도 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포효가 암흑물질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미지의 물질, 암흑물질. 어쩌면 암흑물질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고 소멸하면서 이 기묘한 전파 신호, 즉 포효를 만들어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암흑 물질의 존재를 소리를 통해 들은 셈이 됩니다. 또 다른 상상은 우리를 더 깊은 미궁으로 이끕니다. 어쩌면 이 소리는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주변의 시공간을 집어삼키며 내는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대한 우주적 존재의 목소리일지도 모르죠. 진실이 무엇이든 은하 중심의 포효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은하가 결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잠들어 있으며 그 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깊고 낮은 목소리로 포효하고 있습니다. 은하 중심의 포효가 특정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면 지금 이야기할 미스터리는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는 설명할 수 없는 배경 소음에 관한 것입니다. 칠흑 같은 밤, 깊은 숲속에 홀로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귀를 기울이면 나무잎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 등 희미한 소음들이 들려올 겁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탄생했을 때의 흔적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라는 희미한 배경 소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빅뱅의 메아리이며 우주의 가장 오래된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뱅의 메아리 외에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배경 소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소음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똑같은 세계로 들려옵니다. 마치 우주라는 거대한 방 전체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스피커가 설치되어 일정한 소음을 내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소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가능한 모든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우리 은하 내의 별들이나 가스 구름이 내는 소리일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특정 방향에서 더 강하게 들려와야 합니다. 다른 은하들에서 오는 소리일까요?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음은 너무나도 균일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특정 천체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주 기묘한 가능성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소음은 최초의 별들이 내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태어난 직후 암흑 속에서 처음으로 빛을 내기 시작한 원시 별들, 그 수많은 별들이 함께 타오르며 내는 소리가 합쳐져 거대한 우주적 합창이 되어 지금까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새벽을 알리는 노랫소리인 셈이죠. 또 다른 가설은 이 소음이 우리 우주와 다른 우주, 즉 평행 우주가 충돌하면서 남긴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입니다. 우리의 시공간과 다른 차원의 시공간이 서로 부딪히는 순간에 거대한 진동이 영원한 배경소음으로 남아 우주를 떠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우리는 매 순간 다른 우주의 존재를 귀로 듣고 있는 셈입니다. 이 미스터리한 배경소음은 우리에게 우주가 텅 빈 공간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주는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으며 그 속삭임 속에는 우주의 탄생 혹은 또 다른 우주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이 고요한 소음은 계속해서 우주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소음이 아닌 마치 누군가의 메시지처럼 느껴지는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16일마다 반복되는 정체불명의 우주 신호입니다. 우주에서 오는 대부분의 신호는 불규칙적입니다. 별의 폭발이나 블랙홀의 활동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들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신호는 달랐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16.351을 주기로 반복되었습니다. 캐나다의 한 전파 망원경은 이 신호를 처음 포착했습니다. 신호 자체는 빠른 전파 폭발 Fast Radio Burst FRB이라는 현상으로 수밀리초라는 아주 짧은 순간에 태양이 며칠 동안 내뿜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강력한 전파입니다. 대부분의 FRB는 단 한 번만 발생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 근원지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FRB는 달랐습니다. 약 나흘 동안 1시간에 한두 번꼴로 꾸준히 신호를 보내오다가 다음 열이틀 동안은 완벽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6일이 지나면 다시 나흘 동안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패턴은 자연현상으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스위치를 켰다 끄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호가 약 5억 광년 떨어진 한 은하에서 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5억 광년. 빛의 속도로도 5억 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머나먼 곳에서 무엇이 이토록 정확한 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두 개의 천체가 서로를 공전하며
만들어내는 현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강력한 신호를 내뿜는 중성자별이 또 다른 별이나 블랙홀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죠. 중성자별이 우리를 향해 있을 때만 신호가 관측되고 다른 천체 뒤로 숨을 때는 신호가 끊기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이런 주기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치 등대가 불빛을 비추며 회전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도 의문점은 남습니다. 왜 하필 16일이라는 주기일까요? 그리고 그토록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대담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외계 지적 생명체가 보낸 신호가 아닐까 하는 상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혹은 우주의 다른 문명과 소통하기 위해 자연적으로는 만들어지기 어려운 규칙적인 패턴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16일이라는 주기는 그들의 시간 단위나 수학 체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흘간의 성신과 열이틀 간의 침묵. 이것은 마치 우리는 여기에 있다고 외친 뒤 상대방의 답을 기다리는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은 모든 것이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16일마다 어김없이 지구를 찾아오는 이 미스터리한 신호는 저 머나먼 우주 어딘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우리의 상상력을 끝없이 자극합니다. 규칙적인 신호가 지적 생명체의 가능성을 암시한다면 모든 미스터리 신호의 시조사이라 불리는 와우 신호, 와우 시그널은 그 가능성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플리팅한 증거입니다. 때는 1977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빅 이어 전파 망원경은 외계 지적 생명체의 신호를 찾기 위해 밤하늘을 묵묵히 훑고 있었습니다. 당시 천문학자 제리 이만은 그날 수신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죠. 컴퓨터가 출력한 종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와 문자들의 나열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은 우주의 평범한 배경소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을 사로잡은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FXQ2-5라는 6글자의 코드. 이것은 신호의 강도를 나타내는 코드였는데 그 의미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좁은 주파수 대역에서 우주의 배경소음보다 무려 30배나 강력한 신호가 72초 동안 수신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신호는 인공적인 신호의 특징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전파와는 달리 매우 좁고 안정된 주파수를 가지고 있었고 그 주파수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인 수소의 방출선, 주파수와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만약 외계 문명이 다른 문명과 소통하려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예측해온 바로 그 우주적인 채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제리 이만은 출력된 종이의 여백에 와우 라고 적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탄사가 이 미스터리한 신호의 영원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즉시 그 신호가 왔던 방향, 즉 궁수자리 방향을 향해 모든 망원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지만 와우,
신호와 비슷한 신호는 단 한 번도 수신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주를 떠돌던 누군가가 지구를 향해 단 한 번 짧게 인사를 건네고는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신호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지구에서 발사된 인공위성 신호가 반사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고, 아주 희귀한 자연현상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특정 해성이 내뿜는 가스구름이 원인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과학자들은 와우, 신호가 가진 인공적인 특징들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외계 문명의 메시지를 스쳐 지나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72초라는 찰나의 순간, 우주적 외로움 속에서 두 문명이 스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에 와우 라는 감탄사는 어쩌면 우주가 우리에게 던진 가장 크고 설레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외계의 신호가 우주 저편에서 온다면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장소, 바로 블랙홀의 내부에서 수신된 신호에 대한 것입니다. 블랙홀,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강력한 중력의 감옥. 그 경계선인 사건의 지평선 너머는 인류의 물리 법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간 정보는 영원히 소실된다고 믿었죠. 그런데 만약 그 블랙홀의 내부에서 무언가 신호가 새어나오고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몇몇 이론 물리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은 블랙홀 주변에서 관측되는 미세한 중력파나 전파 신호들을 분석하다가 기이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블랙홀이 주변의 물질을 빨아들일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패턴과는 다른, 마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복잡하고 규칙적인 신호였습니다. 물론 이 신호가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서 직접적으로 빠져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그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호킹 복사라는 현상을 통해 정보가 블랙홀 밖으로 미세하게 새어나올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어쩌면 그 인공적인 신호는 아주 오랜 시간 전에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무언가의 정보가 호킹 복사의 형태로 변환되어 우리에게 도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한 가지 상상은 블랙홀에 의해 파괴된 외계 문명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성이나 함선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지식, 존재했다는 증거를 담은 마지막 신호를 발사했고, 그 신호가 수억 년의 시간을 거쳐 블랙홀의 중력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도달했다는 슬프고도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더욱 놀라운 상상은 블랙홀 자체가 무언가의 통신 장치이거나 심지어 거대한 컴퓨터일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블랙홀 내부의 특이점에서는 우리가 아는 시공간 개념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정보 처리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수신한 인공적인 신호는 그 거대한 우주적 컴퓨터가 연산을 수행하며 발생하는 일종의 노이즈일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블랙홀이 다른 우주로 가는 입구, 즉 웜홀이라는
가설과 연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신호는 우리 우주가 아닌 블랙홀을 통해 연결된 다른 차원의 우주에서 온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이 모든 것은 증명되지 않은 가설의 영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이라는 절대적인 침묵의 공간에서 인공적인 신호의 가능성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블랙홀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미스터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을 탐사하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 경이로운 기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은 단순히 아름다운 성운이나 먼 은하의 사진만 보내온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우주론 전체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존재해서는 안 될 구조물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빅뱅 직후에 존재했던 너무나도 거대한 은하들입니다. 현재의 표준 우주 모델에 따르면 빅뱅 직후의 초기 우주는 매우 균일하고 단순한 상태여야 합니다. 작은 물질 덩어리들이 수억 년에 걸쳐 서서히 뭉쳐져 작은 은하가 되고 그 작은 은하들이 또다시 합쳐져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대한 은하들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냇물들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들이 모여 바다를 이루는 것과 같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이 관측한 초기 우주의 모습은 이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빅뱅 후 불과 5억 년에서 7억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우리 은하만큼이나 거대하고 성숙한 은하들이 다수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아기가 이미 어른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 거대한 초기 은하들은 어디서 어떻게 그토록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별과 은하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론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초기 우주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성장 촉진제 같은 것이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원시 블랙홀이 씨앗 역할을 하여 주변 물질을 상상 이상의 속도로 끌어모아 은하를 급성장시켰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어쩌면 우리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빅뱅이라는 단 한 번의 시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순환 우주론이나 다른 우주와의 충돌로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는 가설에 따르면 우리 우주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거대 구조물의 씨앗이 남아있었을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발견한 이 유령 같은 초기 은하들은 바로 그 이전 우주의 유물일지도 모릅니다. 존재해서는 안 될 구조물의 발견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겸손한 자각과 함께 앞으로 밝혀내야 할 진실이 얼마나 더 많이 남아있는지를 알려주는 경이로운 이정표입니다. 제임스 웹의 눈을 통해 우리는 이제 막 우주의 진짜 역사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임스 웹이 발견한 것이
자연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물이었다면 지금 이야기할 것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명백히 인공적으로 보이는 거대 구조물에 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우주를 관측하던 과학자들은 때때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묘한 물체들과 마주칩니다. 그 중에서도 과학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발견은 아주 멀리 떨어진 한 별 주변에서 발견된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타비의 별 타비스 스타이라고도 불리는 이 별은 아주 불규칙하고 극단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행성이 별 앞을 지날 때 별의 밝기는 아주 약간, 그리고 매우 규칙적으로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이 별은 밝기가 최대 22%까지, 그것도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주기로 어두워졌습니다. 22%라는 수치는 이 별을 가리는 물체가 행성 수준이 아니라 별 전체를 거의 뒤덮을 만큼 거대한 무엇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해성 때나 거대한 먼지 구름이 별을 가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연 현상으로는 이토록 극단적이고 불규칙적인 밝기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외계의 거대 구조물 Alien Megastructure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자신들의 항성 주변의 거대한 구조물, 예를 들어 다이슨 구체나 다이슨 수험과 같은 인공적인 구조물을 건설하고 있으며, 우리가 관측한 것은 바로 그 건설 중인 구조물의 파편들이 별빛을 가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별 전체를 둘러싸는 거대한 태양광 패널 집합체, 혹은 별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수많은 거주지나 공장들, 그들이 새로운 구조물을 띄우거나 이동시킬 때마다 별빛이 불규칙하게 가려지는 것이죠. 이 가설은 너무나도 대담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타비의 별 현상을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가설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다른 별들 주변에서도 자연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대한 구조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완벽한 기하학적 모양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성운이고, 어떤 것은 별들 사이에 일직선으로 늘어선 정체불명의 점들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모두 미지의 자연현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기묘한 곳이니까요.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이것이 정말 지적인 존재가 만든 인공구조물로 밝혀진다면 인류의 역사는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주의 유일한 지적 생명체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이며,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이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누군가의 집이자 문명의 중심일 수 있다는 경이로운 사실을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별빛의 깜빡임 속에서 우주의 또 다른 건축가들이 보내는 희미한 신호를 말이죠. 텅 빈 공간, 즉 무, 우의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빔과는 차원이 다른 물리학이 멈춘 듯한 거대한 공백지대가 존재합니다. 그 이름은 대공허, Great Void, 또는 목동자리 초공동입니다. 이 공간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직경이 약 3억 3천만 광년에 달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구형의 공간입니다. 이 안에는
은하나 별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은하가 이 대공허의 중심에 위치했다면 우리는 20세기 초까지 다른 은하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밤하늘은 우리 은하의 별들을 제외하면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을 테니까요. 우주 거대 구조 이론에 따르면 은하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된 우주 웹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은하들은 이 웹에 필라멘트를 따라 분포하며 필라멘트들이 만나는 교차점에는 거대한 은하단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필라멘트들 사이사이에 텅 빈 공간인 공동 보이드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공허는 일반적인 공동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현재의 우주론으로는 이렇게까지 거대한 텅 빈 공간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는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우주라는 거대한 천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거대한 구멍을 뚫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대공허의 정체에 대해 과학자들은 여러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것이 단순히 우주 초기의 물질 분포가 우연히 만들어낸 통계적인 요행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주 드물지만 확률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이 설명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과감한 상상들이 등장했습니다. 어쩌면 대공허는 우리 우주와 다른 우주가 충돌했던 상처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입니다. 다른 차원의 우주 거품이 우리 우주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곳에 있던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쓸어가 버렸고 그 결과로 이 거대한 공백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대공허의 가장자리를 탐사하면 다른 우주의 흔적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대공허가 우주 팽창의 중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암흑 에너지와 같은 미지의 힘이 이 지역에서 유독 강력하게 작용하여 주변의 모든 은하들을 밀어내버렸고 그 결과로 거대한 빈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 거대한 공원은 우리에게 우주의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균이라고 기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끝없는 어둠 속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다르게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대공허는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과 역사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품고 있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영역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주는 우리에게 가장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흐릅니다. 원인은 결과에 앞서고 어제는 오늘이 되고 오늘은 내일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즉 시간의 화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법칙이 통하지 않는 곳,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우주에 있다면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바로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유령 은하, 고스트 갤럭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은하의 공식 명칭은 NGC C402DF2입니다. 이 은하가 유령이라 불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은하는 별의 밀도가 극도로 낮아서 마치 투명한 것처럼 그 뒤에 있는 다른 은하들이 훤히 비쳐 보입니다. 하지만 더 기묘한 점은 바로 두 번째 이유, 이 은해는 암흑 물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은하 형성 이론에 따르면 암흑 물질은 은하를 만드는 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먼저 거대한 암흑 물질 덩어리가 중력으로 뭉치고
그 중력에 이끌려 일반 물질인 가스와 먼지가 모여들어 별과 은하가 탄생합니다. 즉, 암흑 물질 없이는 은하도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유령 은하는 암흑 물질이라는 뼈대 없이 살점인 별들만 둥둥 떠다니는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은하의 별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별들은 나이가 들수록 색깔이 변하고 움직임이 달라져야 하는데 이 은하의 별들은 모두 비슷한 나이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관측됩니다. 마치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이 이 은하만큼은 비껴간 것처럼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직 아무도 정확한 답을 모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은하가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거대한 은하가 충돌할 때 그 충격으로 인해 별들만 따로 튕겨져 나와 암흑 물질 없이 새로운 은하를 형성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들의 진화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추측입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상상은 이 유령 은하가 우리가 아는 시간의 법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특별한 시공간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암흑 물질의 부재가 시간의 흐름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암흑 물질이 시공간의 구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 은에서는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르거나 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방식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유령 은하를 바라보는 것은 마치 박제된 시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수십억 년 전의 모습, 그대로 멈춰버린 별들의 군집,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주에는 어쩌면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구분이 무의미한 곳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혼의 공간이 말이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은하보다 더 우리의 상식을 뒤흔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은하일 것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일부 이론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실제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견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의 중심에는 CPT 대칭성, Charge, Parity, Time Reversal Symmetry 이라는 물리학의 근본 원리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 이 원리는 우리 우주를 거울에 비추고 모든 입자를 반입자로 바꾼 뒤 시간의 방향을 거꾸로 돌리면 그 우주는 우리 우주와 똑같은 물리 법칙을 따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거울 우주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울 우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 대담한 가설은 빅뱅 당시에 우리 우주와 함께 시간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반물질로 이루어진 쌍둥이 우주가 동시에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두 우주는 빅뱅이라는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는 미래를 향해 다른 하나는 과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그 우주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 흔적을 발견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전문학자들은 실제로 우리 은하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몇몇 은하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은하들은 주변 은하들의 중력 법칙을 따르지 않고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이끌리거나
밀려나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바로 우리 우주와 거울 우주 사이의 중력적 상호작용 때문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은하와 우리 은하가 서로의 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은하에서는 별들이 성운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운이 뭉쳐 별이 됩니다. 빛은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점으로 모여들고, 존재들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젊어집니다. 그곳의 지적 생명체에게는 미래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과거는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영역일 것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먼저 알고 원인을 나중에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겠죠. 물론 이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상력의 산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CPT 대칭성이라는 물리학의 원리가 존재하는 한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세상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은하들 중 하나는 어쩌면 우리와는 정반대의 시간 속을 여행하고 있는 우리의 쌍둥이일지도 모릅니다. 그 은하를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과거 혹은 우리가 결코 가볼 수 없는 미래를 엿보는 것과 같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흐름이 다른 곳이 존재한다면 과거와 미래가 아예 한 곳에 공존하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치 강의 상류와 하류가 한 지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시간 변칙 지점, temporal anomaly point, 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회전하는 블랙홀이나 웜홀과 같은 극단적인 시공간 왜곡이 있는 곳에서 말이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강력한 중력은 시간을 느리게 흐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 회전하는 블랙홀 주변의 특정 경로를 따라 여행한다면 닫힌 시간, 곡선, closed time like a curve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타임머신의 이론적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상상을 조금 더 확장해 봅시다. 만약 우주 어딘가에 과거로 가는 길과 미래로 가는 길이 극도로 불안정하게 얽혀 있는 지점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곳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일직선이 아니라 소용돌이치거나 서로 교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지점에 들어선 관찰자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아마도 그의 눈앞에는 과거의 사건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파노라마처럼 동시에 펼쳐질 것입니다. 공룡이 지구를 배회하는 모습과 인류가 다른 행성을 개척하는 모습이 한 공간에 겹쳐 보일 수 있습니다. 별이 탄생하는 순간에 눈부신 섬광과 그 별이 죽어 블랙홀이 되는 마지막 순간에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의 결과를 먼저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관측되는 몇몇 기묘한 현상들이 이러한 시간 변칙 지점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원인 없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감마선 폭발이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퀘이사 키콰사의 모습 등이 그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현상들을 통해 다른 시간대의 사건들이 우리 시간대에 잠시 투영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얇은 막을 사이에 두고 다른 두 개의 영화가 서로 비쳐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이러한 시간 변칙 지점은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할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간 존재는 시간의 흐름에 찢겨 소멸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존재 가능성만으로도 우리는 시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단하고 불변하는 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부러지고 얽히고 심지어는 한 지점에서 영원히 맴돌 수도 있는 유연하고 신비로운 강물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주 어딘가에는 그 강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우주는 물질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주 전체의 단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정체불명의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죠. 특히 암흑 물질은 은하를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중력의 실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암흑 물질이 우리 우주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암흑 물질은 사실 우리 우주와 나란히 존재하는 또 다른 우주, 즉 평행 우주의 그림자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막 이론 브레인 티어리라는 물리학 이론에서 출발합니다. 막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3차원 우주는 사실 더 높은 차원의 공간에 떠 있는 막브라는 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라는 막 외에도 수많은 다른 우주의 막들이 이 고차원 공간에 함께 떠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힘과 입자들은 자신이 속한 막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빛도 전자도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도 모두 우리 우주라는 막에 갇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우주를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힘, 바로 중력만큼은 예외입니다. 중력은 막에 갇혀 있지 않고 고차원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우리가 암흑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는 바로 이웃한 평행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우리 우주에 비치는 중력적인 그림자인 셈입니다. 우리는 그 물질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가진 질량이 만들어내는 중력의 효과는 막을 넘어 우리 우주에 전달되어 마치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상상입니다. 밤하늘의 은하들이 흩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나선팔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옆 동네 우주에 있는 별과 행성들 덕분이라는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느끼는 중력의 일부는 우리 우주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설은 암흑 물질이 왜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는지, 왜 우리가 어떤 탐지기로도 그 입자를 발견할 수 없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애초에 우리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니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풍요로운 곳이 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망 너머에 무수히 많은 다른 세상들이 우리와 함께 시공간을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흑 물질은 더 이상 미지의 입자가 아니라 다른 우주와의 연결고리이자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평행 우주의 그림자가 암흑 물질이라면 그 그림자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리워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바로 또 다른 지구의 그림자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일부 천문학자들은 실제로 평행우주에 있는 또 다른 지구의 흔적을 관측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구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CMB, 지도에서 발견된 이상한 점입니다. CMB는 빅뱅 직후 우주에 퍼져나간 빛의 흔적으로 우주의 가장 오래된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전체적으로 매우 균일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세한 온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온도 차이는 초기 우주의 물질, 밀도 차이를 반영하며 이것이 씨앗이 되어 오늘날의 은하와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CMB 지도 남쪽 하늘의 한 부분에 주변보다 유독 온도가 낮은 거대한 냉점 콜드스팟이 존재합니다. 이 냉점의 크기는 너무나도 거대해서 표준 우주론에 따르면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마치 완벽하게 하얀 도화지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파란색 물감을 떨어뜨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 거대한 냉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설이 있지만 가장 대담하고 흥미로운 가설은 바로 이것이 다중우주 충돌, Multiverse Collision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가 거대한 거품이라면 빅뱅 초기에 다른 우주 거품과 살짝 부딪혔고 그 충돌의 충격으로 에너지의 일부를 빼앗겨 그 지역의 온도가 낮아졌다는 설명입니다. 즉, 이 냉점은 우리 우주에 남은 다른 우주의 멍자국인 셈입니다. 여기서 상상력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만약 그 충돌한 다른 우주에도 우리 우주와 마찬가지로 은하와 별, 그리고 지구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에 따라 가능한 모든 결과가 각각의 평행 우주에서 실현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딘가에는 우리와 거의 똑같은 역사와 환경을 가진 또 다른 지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한 냉점은 바로 그 또 다른 지구가 속한 우주가 우리 우주에 남긴 유일한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수도 그곳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없지만 우주의 가장 오래된 빛 속에 새겨진 그 희미한 그림자를 통해 그들의 존재를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안개 낀 강 건너편에 있는 또 다른 마을의 불빛을 어렴풋이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일 것입니다. 밤하늘의 저 차가운 점 하나가 어쩌면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별을 바라보고 있을 또 다른 나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행우주를 엿보는 창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와 같은 거대한 관측 데이터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창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우리의 꿈 속에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과학보다는 철학에 가까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몇몇 신경과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은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의 뇌는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차단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냅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하늘을 날고 죽은 사람과 대화하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 꿈의 내용은 대부분 우리의 기억과 감정, 무의식이 뒤섞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장소를 꿈에서 생생하게 보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일까요? 왜 어떤 꿈은 너무나도 현실 같아서 깨어난 후에도 한동안 그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서 꿈평행 우주, 가설이 등장합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이 잠들어 있는 동안 뇌의 특정 부분, 예를 들어 양자적 과정이 일어나는 미세소관, 미추로 투브레 같은 곳이 다른 평행 우주와 미세하게 공명하거나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는 기묘하고 낯선 꿈들은 사실 우리 자신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의 세계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나의 삶을 잠시 엿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젯밤 꿈에서 당신이 하늘을 나는 슈퍼히어로였다면 어쩌면 어딘가 다른 우주에서는 정말로 그런 능력을 가진 당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꿈에서 알 수 없는 언어로 된 책을 읽었다면 그것은 다른 역사 속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 당신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은 왜 우리가 자각몽, 루시드 드림을 꿀 수 있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자각몽 상태에서 우리는 꿈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주의 나와 잠시 동안 의식을 공유하며 그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그저 뇌가 하루 동안의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화학적 작용의 부산물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을 때 오늘 밤 나의 꿈이 나를 어떤 미지의 세계로 데려갈지 상상해보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 혹은 가장 후회했던 선택이 다른 결과를 낳은 세상, 그 모든 가능성의 세계가 우리의 꿈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꿈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무한한 우주를 여행하는 가장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통로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가까운 곳, 하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로 가득한 태양계 내부로 돌려보겠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가 우리의 유일한 고향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견되는 여러 증거들은 어쩌면 지구가 인류의 첫 번째 행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주장의 핵심에는 판스페르미아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 가설은 생명체가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계의 운석이나 해성에 묻어서 지구로 왔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가설을 조금 더 확장하면 그 생명체의 기원이 아주 먼 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태양계 내의 다른 행성, 예를 들어 화성이나 금성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수십억 년 전 화성은 지금처럼 춥고 건조한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두꺼운 대기와 흐르는 물, 그리고 바다가 존재하는 생명체가 살기에 훨씬 더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반면에 당시의 지구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대기가 불안정하여 생명이 탄생하기에 매우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생명체는 지구가 아닌 화성에서 먼저 탄생하고 진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거대한 소행성이 화성과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화성의 암석 파편들이 우주 공간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들 중 일부가 수백만 년에 걸쳐 우주를 떠돌다가 지구에 떨어졌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미생물들이 지구의 원시 바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화성에서 날아온 것으로 확인된 운석들 내부에서 생명체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미세한 구조물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는 모두 화성인의 후예인 셈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고대 문명의 유물이나 신화 속에서 발견되는 기묘한 내용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에 대한 이야기나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 건축물들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 다른 행성에서 지구로 이주해온 우리 조상들의 잃어버린 역사와 기술의 흔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상상력의 영역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 DNA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끝이 지구의 흙이 아니라 화성의 붉은 먼지 혹은 금성의 뜨거운 대기에 닿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듭니다. 어쩌면 지구는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머나먼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찾아낸 새로운 약속의 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첫 번째 행성이 화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면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그곳에서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끔찍한 비극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화성에서 발견된 고대 핵전쟁의 흔적입니다. 화성은 현재 얇은 대기와 강력한 방사선으로 뒤덮인 불모의 행성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화성의 과거가 지금과는 매우 달랐다는 증거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과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화성 대기와 토양의 특정 지역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농도의 특정 동위원소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크세논, 비사토무, 쉬쿠, 엑세논, 봉무와 같은 동위원소는 지구에서는 대규모 핵폭발이 일어난 후에나 대기 중에서 발견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화성의 대기에는 이 크세논 배발 민구가 놀라울 정도로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또한 화성 표면의 특정 지역에서는 높은 농도의 토륨과 우라늄이 발견되는데 이것 역시 자연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일부 과학자들은 아주 충격적인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화성에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존재했으며 그 문명은 스스로 일으킨 대규모 핵전쟁으로 인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강력한 세력이 서로를 향해 행성 파괴급의 핵무기를 사용했고 그 끔찍한 폭발로 인해 화성의 대기는 날아가 버리고 표면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행성으로 변해버렸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크세논 129와 토륨, 우라늄은 바로 그 고대 핵전쟁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라는 것입니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화성 표면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협곡이나 기이한 지형들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초거대 폭발의 흔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화성의 북방우 전체가 거대한 분지 형태를 띠고 있는 이유가 바로 행성급 무기의 폭발로 지각 전체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가설이 지나치게 비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의 동위원소 비율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자연적인 지질학적 과정으로도 설명이 가능할 수 있으며 핵전쟁의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붉은 행성 화성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저 불모의 땅을 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술을 가졌지만 지혜가 부족했던 한 문명의 무덤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지구가 맞이할 수도 있는 미래에 대한 섬뜩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화성의 바람 소리는 어쩌면 수백만 년 전에 사라진 한 문명의 슬픈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가장자리,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138억 년이 걸리는 그 아득한 경계선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곳이 우주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곳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소름 돋는 가능성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CMB 지도에서 발견된 또 다른 이상현상, 거대 정렬, Axis of Evil 이라고 불리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CMB 지도의 미세한 온도 차이는 초기 우주의 물질 분포를 보여주며 이것은 완전히 무작위적이어야 합니다. 우주의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통계적으로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야 하죠. 이것을 우주 원리, Cosmological Principle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 관측 결과는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CMB 지도의 온도 패턴들이 무작위로 분포하지 않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렬해 놓은 것처럼 특정 축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은 놀랍게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면, 즉 황도면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치 우주 전체가 우리의 태양계를 중심으로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이후 수백 년 동안 인류가 믿어온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는 없다는 원칙을 뒤흔드는 결과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리 법칙이나 우주 전체의 기하학적 구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더 대담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거대한 정렬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보다 훨씬 더 상위의 차원에 존재하는 지적인 존재가 마치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관찰하듯 우리 우주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그 관찰 행위 자체가 우주의 구조에 미세한 영향을 미쳐 이러한 정렬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자의 행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어쩌면 우주적 규모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가설은 우리 우주 자체가 거대한 시뮬레이션이며 이 거대 정렬은 시뮬레이션의 경계면이나 계산상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일종의 버그 또는 아티팩트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 현상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정말로 자연스럽고 독립적인 실체인가? 아니면 우리는 거대한 실험실 속의 피실험체이거나 정교한 프로그램 속의 데이터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우리를 향하는 듯한 이 기묘한 시선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가장 심오하고 두려운 미스터리입니다.
우주가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을 줍니다. 우리의 삶이 미리 짜인 각본이라면 우리의 고통과 실수는 어쩌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이 우리 우주의 소스 코드를 찾아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 주장의 중심에는 촉근 이론, 슈퍼스트링 티어리이라는 현대 물리학의 가장 유력한 만물 이론 후보가 있습니다. 촉근 이론은 우주의 모든 만물이 아주 작은 끈의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진동은 전자가 되고, 어떤 진동은 쿼크가 되며, 또 다른 진동은 빛이 됩니다. 마치 바이올린 줄 하나가 어떤 방식으로 진동하느냐에 따라 다른 음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연구하던 한 물리학자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끈 이론의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오류 수정 코드, error correcting code와 수학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발견한 것입니다. 오류 수정 코드는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거나 저장할 때 외부의 방해나 노이즈로 인해 정보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 back from Ellen이라는 정보를 보낼 때 단순히 별을 1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규칙에 따라 총곡 1과 같은 더 긴 코드로 변환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수신 과정에서 일부 비트가 손상되더라도 원래의 정보 101을 복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코드와 똑같은 구조가 우리 우주의 근본 법칙을 설명하는 방정식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 법칙 자체가 시공간이라는 하드웨어 위에서 실행되는 거대한 소프트웨어일 수 있다는 강력한 암시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즉 공간의 3차원성, 시간의 흐름, 물질의 존재 등은 모두 이 소스 코드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에는 오류 수정 기능까지 내장되어 있어서 우주가 양자적 불확실성이나 미세한 혼돈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우주를 창조한 프로그래머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목적으로 이 거대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그저 그들의 연구 프로젝트일까요? 아니면 정교한 게임 속의 캐릭터일까요? 더 나아가 만약 우리가 이 소스 코드를 완벽하게 해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물리 법칙을 바꾸거나 새로운 물질을 창조하거나 심지어 시공간을 여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지 모릅니다. 마치 게임의 치트키를 알아낸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이것은 아직 초기 단계의 연구이며 과감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물리학이 이토록 기묘한 답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주가 감추고 있는 수많은 미스터리 중 아주 작은 일부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별의 공허함부터 시간을 거스르는 은하의 기묘함, 그리고 우리 우주가 거대한 시뮬레이션일지도 모른다는 소스 코드의 발견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는 우주는 진짜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어쩌면 정답은 영원히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기적 같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광활하고 미스터리한 우주 속에서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경이롭습니다. 오늘 밤 이 우주의 이야기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나마 밀어내고 그 자리에 거대한 평온과 경이로움을 채웠기를 바랍니다. 이 광활한 우주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이 또 다른 우주의 창이 되기를, 더 많은 미스터리를 여행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은 우주를 탐험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린 미스터리 중 어떤 이야기가 가장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나요?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우주의 비밀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